안녕하세요. 9월 4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9월로 기대되던 그 미중 무역 협상 아직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밀당만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제조업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그 초반에는 다우지수 한 400포인트대 급락을 했는데 마감 무렵에는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285포인트, 대략 1%대 약세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1.7%로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요, 한국 시각 오후에는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이어, 10이어 수익률 곡선도 이게 역전이 해소되고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 급락과 함께 채권 수익률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즉, 주가 내리고 채권값 다시 크게 올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년물에서 7년물 사이 이런 중기채가 많이 하락했네요. 결과적으로 2이어, 10이어 수익률 곡선은 계속 역전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예. 2주 후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 96.2%입니다. 강달러 계속 이어져서요. 달러 지수는 98.95이고요. 원 환율은 1211원으로 소폭 하락입니다. 위안 환율 7.17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추가로 크게 내렸습니다. WTI 52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3불 선에서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은 유정 시절은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월 기준 0.2% 상승, 연율 0%입니다. 이 물가지수 0%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랍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분기 GDP는 분기 기준 1% 상승, 연율 2% 상승으로 속보치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2분기가 4월에서 5월, 6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분기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게 2.1%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에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2%로. 그래서 9월에 확정치 발표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개월 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10월에 3분기 속보치 나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베트남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51.4로 이전보다 살짝 감소했습니다. 호주 7월 소매 판매 0.1% 감소로 발표됐습니다. 금리는 1% 동결되었고요. 호주가. 그 다음에 유로존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월간 연율 모두 0.2%입니다. 물가지수 낮죠. 이거 낮은 겁니다. 남아공 제조업지수 이전에 51.1이었는데 45로 박살이 났네요. 예. 브라질 7월 산업생산 0.3% 감소이고 연율 2.5% 감소입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미국에는 발표가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도 두 종류로 나섰죠. 공급자 관리협회 ISM 지수, 이게 더 중요한 지수인데 이게 예상치가 51.1이었는데 49.1로 크게 내렸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마르키트에서도 이거 발표를 하는데 마르키트 지수는 50.3으로 예상치 49.9보다 상승한 상황입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ISM 이 지수는 금년 1월 이후에 하락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케트 지수는 금년 1월부터 대략 50 근방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표 시그널이 지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ISM이 지금 49로 급락한 거 이걸 한번 더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7월 미국 건설 지출은 0.1% 상승입니다. 전월에 0.7% 감소한 것보다도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쟁점으로요. 9월 미중 무역 협상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밀당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일정 합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공 요구사항은 9월 1일부터 추가 관세 지금 15% 때렸지 않습니까? 이거 연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이거 안 들어주죠. 예, 저는 안 들어준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일단 실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태고요. 미국이 다음 회담에는 의제를 정하자. 그 의제를 정해서 어떤 그 회담 범위를 특정을 해서 속도감 좀 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중공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인가 이렇게 중공이 미국의 그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그 제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중공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거 이거는 뭐 중공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길지 질지 알 수도 없고요. 설사 만에 하나 중공이 이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트럼프가 중공을 다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질질 끌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임기 때는 더 가혹해질 거다. 전번에 한 내린 경고와 동일합니다. 예. 하여튼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주목되는 뉴스가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는요, US China 비즈니스 카운슬, 그러니까 미국과 중공 간의 기업인들 간의 어떤 협의체, 예? 카운슬. 여기에 임원으로 있는 안나 애시턴이라는 뭐 아줌마 같은데 CNBC 스트리트 사인이라는 이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위해 베이징과의 딜, 합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과 동일하네요. 제가 아주 상당히 대략 한 달 이전서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부는 지금보다 중공에게 더 타이트할 것이다. Get tougher.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다음 행정부의 의미는요, 트럼프의 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보다 더 느슨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합의가 반드시 재선에 도움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티모시 스트래트포드라는 분, 이거는 중공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협의회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8월 23일자 트럼프가 트윗에서 중공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공의 대안을 고려해라. 즉 미국으로 돌아오라. 아니면 중공 떠나라. 이런 어떤 트윗을 날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공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의 어떤 첫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티모시 스트래트포드라는 분은 IEEPA, 즉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 국제 긴급 경제 군안법, 이걸 근거해서 트럼프가 중공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공 철수를 명령을 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따르긴 따라야 될 거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신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일단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거 계속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제적 경제성 분석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명령 내리는 것은 싫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트럼프의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요걸 저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한 것도 아니고요. 취하기 전인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떠나고 나면은 이런 긴급 경제명령권은 발동할 필요도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진행 경과를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은 종신 독재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시한부 어떤 민주 권력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그 분석가들 또는 특히 중공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100% 패한다 이겁니다. 그 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선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거들을 비판한 그 영상도 이전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진핑과 트럼프 누가 어느 권력이 강하고 효율적일까요? 이거 언제나 제기되는 근본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를 강하게 하는 것, 즉 종신 독재 권력보다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결국 민주주의 주체인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힘은 미국 유권자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 날짜도 못 정하고 지금 원래는 9월 초에 할 거다 이렇게 계속 그 기대를 그 시장이 주어 왔는데 지금 9월 초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밀당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딜이 없다고 해서 트럼프 재선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딜이 없으면 재선에 실패한다면 중공은 당연히 딜 안 하죠.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대폭 양보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과정을 미국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의 승패를 중공이 쥐고 있다는 것을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허용할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노입니다. 결국 중공의 계산은 착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굿딜 아니면 노딜을 택할 것이고요. 노딜 시에는 중공에 대한 공격이 추가되는 겁니다. 판돈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중공 입장에서도요, 이게 지금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 입장에서도 굿딜 아니면 노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공은 또 도박을 하고 있죠. 혹시 트럼프 저거 내년에 소리 없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굿딜은 중공한테 굿딜은 트럼프한테는 배드딜이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굿딜이라고 말하는 순간 중공은 배드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굿딜 아니면 노딜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은 노딜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그래서 협상하되 합의 없이 계속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거 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그 선거가 오니까 곧 이제 뭐 한국이든 트럼프든 지금 그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이 된다면요 어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딜이 된다면 트럼프는 굿딜이라고 할 것이고요. 딜이 된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굿딜이라고 말하는 거죠. 민주당은 배드딜이라고 이제 싸움을 걸 거 아니겠습니까? 딜이 안 된다면요. 트럼프는 중공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출구 없는 무역 전쟁 또는 출구 없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골병 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할 것이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선거전에서 미중 무역 전쟁 이 이슈는 어떤 경우에나 민주당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근거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덩신이 만약에 무역 전쟁을 공격을 하거나, 만약에 무역 전쟁을 공격을 한다면요,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쟁하지 말자는 거냐? 중공에게 패권을 넘겨주자는 거냐? 중공이 기술 훔치고 강탈하도록 방치한 멍청한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겠죠.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덩신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무역 전쟁을 기본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하면서
지지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반격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굳이 장수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계속하는 게 가장 잘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선거 쟁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쟁점이니까 여기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민주당의 어느 경우나 민주당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트럼프 연구하면서 좀 많이 배웁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죠. 트럼프 시대에 미국을 떠난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 수, 트럼프 시대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 더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한국은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네. 천재와 등신의 차이일까요? 누가 일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까? 네. 트럼프 시대에 외국인의 미국 직접 투자 FDI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세입니다. 유턴 기업의 신규 고용 기여가 FDI 기업의 대략 한 80% 수준 이렇게 형성을 되고 있습니다. 즉 유턴 기업도 FDI 기업도 미국 그 고용 창출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슬프게도 FDI도 지금 팍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많이 봤습니다.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FDI 감소하는 거. 한국 기업도 한국 떠나는데 외국 기업이 뭐 먹을 거 있다고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도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십시오. 아베 and Moon likely to meet in December.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 떠서 제가 순간적으로 캡처한 겁니다. 예. 이렇게 순발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12월에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전혀 지금 들은 바가 없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아마도 12월 24일에 한국, 중국, 일본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지금 열려고 추진을 중인 모양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근데 만약 이 회담이 열린다면은 그러면 양자회담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베는 참석 여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참석하면 당연히 열리겠죠. 아베가 안 가면 한중일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한중 그 정상회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예. 그래서 키는 아베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베는 지금 참석할지 말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지 말지 지금 검토 중이라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아베가 중공을 갈지 말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아베가 중공을 가더라도 과연 아베와 문이 양자회담을 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변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그 문 정권의 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에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국가 간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사를 이거 보시면요, 백색 국가 지정 철회한 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 철회한 것과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해버린 거, 이거를 동시에 복원하자고 한국이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본 그 언론 보도가. 그런데 아베가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베는 징용 문제가 우선이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이런 제안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그래서 또 이게 진실 게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여튼 팩트부터 부정해버리니까, 이거. 그래서, 다음 뉴스 한번 보십시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